우리는 역사를 초월해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은화 대신 픽셀로 말입니다. 로마는 은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똑같은 붕괴일 수 있습니다. 단지 속도가 더 빠를 뿐입니다. 역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신뢰, 그리고 돈이라는 패턴 속에서 운율을 맞추며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역사가들이 로마의 붕괴를 이야기하듯 논하게 될 거대한 혁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의 행진이나 불타는 도시가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금화 대신 코드 한 줄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화폐 혁명이며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로마의 몰락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돈은 종이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신뢰였습니다. 금과 은, 소금, 곡물처럼 희소성이 있어 가치를 지닌 실물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로마 경제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 위에 세워졌고 그것은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 동전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은행 잔고를 믿는 것과 똑같이 그 동전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힘과 규율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언제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팽창합니다. 군대는 확장되고 국경은 늘어나며 비용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통치자들은 언제나 똑같은 지름길을 택합니다. 바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로마는 동전을 녹여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뢰는 깨졌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군인들은 더 높은 급여를 요구했으며 무역은 둔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경제는 금속 위에 제국을 건설했으나 이제 그 금속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의미를 잃자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후 인류는 은을 종이로 바꿨습니다. 금고에 있는 실제 금속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금태환 지폐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은 함대부터 영국의 파운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은 결국 똑같은 위험한 속임수를 배웠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1971년 미국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태환을 중단했습니다. 진짜 돈이 죽고 믿음에 기반한 돈이 지배하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실체가 아닌 오직 신뢰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한 없이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황제가 되어 금속이 아닌 키보드 입력으로 부를 주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번영이라는 환상은 언제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로마에서도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전이나 종이가 아닌 코드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권력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유럽이 군주제에서 의회제로 전환되었을 때 금화는 정부가 보증하는 지폐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했을 때 은행은 국가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새로운 개척지가 되면서 돈 그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종이와 물리적 현실 모두로부터 분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인 디지털 제국에 진입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거나 지갑 속에 접혀있지 않습니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며 데이터로 존재하고 만질 수 없으며 보이지 않고 즉각적입니다. 모든 결제와 거래 그리고 부채는 이제 거대한 디지털 거미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의 빛 아래에는 여전히 똑같은 오래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에 대한 의존입니다. 우리는 은행이 돈을 보관해줄 것이라 믿고 정부가 가치를 보장해줄 것이라 믿으며 알고리즘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지 않습니다. 로마에는 은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코드가 있습니다. 둘 다 깨지지 않을 것처럼 취급되었지만 둘 다 오직 믿음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강할 뿐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세계는 정치와 의료 그리고 금융 등 모든 시스템을 시험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국경은 얼어붙었으며 경제는 하룻밤 사이에 멈췄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클릭 몇 번으로 수조 달러의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가 화폐를 파괴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우리는 디지털 방식으로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경기 부양책이라 불렀고 중앙은행은 지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부가 아니라 믿음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부정당했고 그 다음에는 재정이 되었으며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가치의 축소이자 저축한 사람을 벌주고 빚진 사람에게 보상하는 구매력의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세금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올랐고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졌으며 저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동안 침묵하는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채에 몰리면 그들은 서류상으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가치로 파산합니다.
옛 황제들처럼 현대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역사보다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경제가 멈추면 금리를 내립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돈을 찍어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면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은 의존성을 만듭니다. 모든 구조의 금융은 취약성을 키웁니다. 모든 구조 조치는 한때 돈의 의미를 부여했던 규율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이 과정은 가속화됩니다. 중앙은행장의 결정 하나가 수조 달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가 수십억 달러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성은 이제 금 보유량이 아니라 서버의 가동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는 불과 망치로 은화를 변제시켰지만 우리는 코드로 화폐를 변제시킵니다. 다음 혁명은 이미 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입니다. 이것은 혁신이나 현대화 또는 편리함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케팅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CBDC는 당신의 은행 계좌와 다릅니다. 단순한 디지털 현금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입니다. 모든 거래는 추적되고 제한되고 되돌려지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30일 후에 만료되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비가 카테고리별로 제한되고 사회적 점수나 탄소 발자국 또는 정책 준수 여부에 따라 돈에 대한 접근이 결정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유럽 그리고 곧 서구권에서 테스트 중인 현실입니다. 로마는 군단을 이용해 의지를 강요했습니다. 미래의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돈이 디지털화될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돈이 코드가 되는 순간 자유는 허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관료적으로 쇠퇴합니다. 사람들은 통제가 문화가 될 때까지 각각의 새로운 제한과 일시적인 조치에 적응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붕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열렸고 도시는 기능했으며 동전은 여전히 유통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신뢰는 그렇게 죽습니다.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죽어갑니다. 표면 아래에서 시스템이 썩어가는데 표면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의 세계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돈은 안전해 보이지만 화면 위의 모든 숫자와 앱 속의 잔고 그리고 약속으로 보증된 모든 자산은 깨지기 쉬운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현실의 떼을 내리지 않은 믿음에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의 황금기인 확장이 옵니다. 그리고 부패와 지름길, 돈 찍어내기 환상이 오고 마침내 붕괴가 옵니다.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과잉 때문입니다. 로마는 야만인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돈이 의미를 잃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대영 제국은 침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채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패턴이 모든 스프레드시트와 모든 부양체 그리고 모든 출력 버튼 클릭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리듬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은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국은 자신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술은 우리의 시스템을 더 빠르게 만들었지만 더 현명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로 가치를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그 자체는 계속해서 부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가속일 뿐입니다. 역사가 우리 앞에 깔아놓은 똑같은 부서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붕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변형입니다. 로마가 무너졌을 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했습니다. 법화, 언어, 그리고 건축은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일지 모릅니다. 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점 말입니다. 리셋이자 의미로의 회귀입니다. 가치는 무한할 수 없고 신뢰는 인쇄될 수 없다는 생각과의 직면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디지털 제국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혁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가 진정한 혁신가입니다. 역사는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내고 그 모든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로마의 은화는 신뢰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폐는 규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통제의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이라는 모든 환상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뢰 위에만 지어진 모든 시스템은 결국 심판을 요구합니다. 픽셀이 힘을 잃고 신뢰가 의심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오면 진짜 가치와 진짜 자산 그리고 진짜 이해력을 가진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믿었던 자들은 로마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동전을 쥐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매일 그 안에서 타이핑하고 거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붕괴는 불길과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접근 거부라는 메시지가 뜨는 로그인 화면과 함께 올 것입니다. 제국은 그렇게 조용히 디지털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희생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마법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 더 깊은 진실과 통찰을 원하신다면 미스터리 발견연구소와 함께 해주십시오.